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선수급의 인터페이스의 플래그십 모델인 UAD 아폴로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필드에서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가성비 위주로 좀 저렴한 인터페이스를 소개를 했다고 하면 오늘은 좀 가격대가 좀 나갈 거예요. 가격대가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필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에 왜 이 제품을 필드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 제품에 대해 외관을 좀 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영상 보시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소개할 제품은 아폴로 시리즈 중에서도 트윈 X라는 모델, 이게 젠2 2세대 제품이 나온 거예요, 요번에. 요거 제품하고 똑같은 2세대 제품이긴 하지만 아폴로 X6라는 그러니까 6채널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오늘은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간략하게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트윈 X 듀오, 그러니까 듀오라는 거는 이제 프로세서 자체가 두 개로 되어 있다고 해서 듀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마이크라든지 라인 입력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뭐 전원 플러그 자체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잠깐 끄고 얘기를 할게요. 요거를 그냥 단순히 꽂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빼고 끼는 방식이에요. 현장에서 사용하다 보면은 누가 발로 탁 건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요게 훅 빠져버리면 애써 녹음을 하고 있는데 망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세심하면 이제 엿볼 수가 있는 거고요. 모니터 아웃 2개에 라인 아웃 2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력이 이제 콤보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의 단자가 이제 헤드폰 단자가 있고요. 이제 하이 임피던스, 기타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자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켜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올라오는 거 보셨나요? 여기서 이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들리죠. 라인과 마이크를 연결을 할 때 그 릴레이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IC 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IC 칩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게 자체도 꽤 나가요. 일반적으로 투 채널 입력으로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좀 가벼운 편인데 의외로 상당히 무겁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자들이 꽤 괜찮은 소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버튼들은 일반적인 거예요. 이제 필터, 그다음에 이게 팬텀 파워를 라인이기 때문에 거고, 이제 마이크 입력 같은 경우는 팬텀 파워를 누르게 되면 깜빡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무턱대고 48V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배려를 한 거죠. 헤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상 반전시키는 게 있고요. 링크, 그러니까 투 채널을 같이 링크를 할 거냐, 링크를 뺄 거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니터로 일반 모니터로 할 것이냐, 헤드폰 모니터로 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결정해 주는 거. 이제 프리앰프를 이제 쓸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을 해주는 거죠. 1, 2 이렇게 구분해서 뭐 기능적인 거는 그렇게 크게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X6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건 인풋 셀렉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인이냐 마이크로 할. 이것도 마찬가지 릴레이가 붙는 게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48V. 이것도 마찬가지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위상 반전하는 거 있고요. 필터 있고요. 패드 있고요. 그다음에 링크.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너브 자체가 스텝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스텝 방식은 아닌데요. 요거는 이제 스텝 방식으로 입력, 프리 입력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됐고요. 모니터 아웃을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헤드폰 볼륨이 이제 이건 스텝 방식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전원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고급지게 되어 있어요. 마감이고 이런 것들 자체가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고요. 누가 봐도 이 정도 가격에 나올 수 있는 제품? 이건 정말로 프로용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만들었다라는 거죠. 뒤에를 이렇게 보게 되면 라인 입력이 6개, 2개의 마이크 입력이 되어 있고요. DSP 자체가 X6 같은 경우에는 헥사코어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까지는 듀오 시리즈 아니면 쿼드 시리즈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X 시리즈로 넘어가면서도 헥사코어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SP 칩이 많아진다는 거는 뭐냐면 입출력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코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세대 제품이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컨버터 기능을 꽤 끌어올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1세대와 2세대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좀 여러분들 뭐 1세대 걸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2세대로 넘어갈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차이점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레코딩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다이나믹 레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가 노이즈. 이 두 가지 때문에 녹음실에서 좋은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 보다도 소리의 레벨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또 THD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전에 이제 젠1 같은 경우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에 나와 있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좋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THD 플러스 N이라는 표시 자체를 001, 005,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0이 2개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수점 이하 0이 3개가 붙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4개까지 붙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모니터 아웃 쪽 같은 경우에는요,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점 이하 0이 이 표현이 어려워지니까 이걸 다 dB로 이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THD 플러스 N이라는 수치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지원을 했던 게 요즘에는 서라운딩이라든지 5.1, 7.1 레코딩 할 때서부터 3D 음향을 요구 조건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젠2서부터는 5.1과 7.1에 대한 서라운드 모니터링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유니슨 프리를 사용해요. 얘 같은 경우 유니슨 프리를 사용하는데 이제 플러그인 복각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유니슨 프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내가 복각하려고 하는 플러그인을 얼만큼 흡사하게 만들 것이냐, 얼만큼 플러그인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어떤 기계식 플러그인과 흡사하게 잘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면 프리 자체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만들 것이냐, 그 만들었던 그 프리를 실제 이제 플러그인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자체를 얼마큼 근접하게 만드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UAD 같은 경우에는 왜 필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UAD 플러그인들 복각 기술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세밀하게 잘 만들어준다는, 거의 근접하게. 거기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유니슨 프리하고의 최적화시켜주는 그 과정, 이런 과정이 또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급 플러그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 주고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거의 근접한 효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니까 현장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거죠. 또 요번에 들어가는 거 젠2에는 오토 게인이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다 보면은 개인값 잡는 것이 너무 작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문제고, 이 오토 게인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알아서 얘가 해주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애써 녹음을 했는데 클리금이라든지 잘못된 녹음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좀 속상하거든요. 다시 부를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토 게인 컨트롤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굉히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기능이 뭐냐면 소나웍스 기반의 모니터링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해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소나웍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무료로 우리가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얼마큼 잘 하냐, 이게 또 더 관건이라는 거죠. 어떤 환경을 만드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얼마큼 모니터링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요것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소나웍스에서 그런 튜닝, 룸 튜닝에 대한 기본 정보를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장점과 단점을 잠깐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트윈 듀오 X 젠2 같은 경우에는 일단 컴팩트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상당히 고급지다라는 거, 마감이 상당히 고급지다라는 거, 누가 봐도 탐날 만한 디자인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제품을 보는 순간 좋은 거 갖고 계시는군요 라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메리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X 시리즈에 비해서 요 가격이 누가 얘기하면 이게 합리적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 그러니까 필드에서 실제 우리가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 가격이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UAD 플러그인을 기본 제공한다는 게 뭐 당연한 거지만 요번에 나오는 게 이센셜하고 스튜디오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센셜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이 무료로 20개를 이제 제공해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게 제공해주고 있대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좀 표시한 부분이 있어요. 센츄리 튜브, 헬리오스, LA2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펄텍, 그다음에 뭐 오토튠 리얼타임이 있을 거고요. 옥사이드 테이프 레코더, 뭐 이런 것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퓨어 플레이트 리버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0개에 들어있는 플러그인들 아무리 저렴하게 이제 싸게 구입한다고 해도 목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같은 50개를 지원을 해주는데 아발론이 있고요, 애니 플러그인이 있고요, DBX, 엠파이어, LA3까지도 있어요. 근데 스튜더의 A800이라는 멀티 채널 테이프 레코드 있거든요. 이거 옛날에 진짜 명기였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최종단에서 만들 때 물려서 사용해 보면 뭐 라벨, 렉시콘, 리버브 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만약 없는 사람 같은 UAD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플러그인 50개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제공해 주니까 단점을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아쉬운 건 듀오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뭔가 조금 버벅거리지 않을 거라는 그 불길한 예감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해상력 자체가 24비에 때 192km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솔직히 이게 용량으로 따지면 되게 엄청난 용량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는데 코어가 2개다라는 게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X6 같은 경우는 뛰어난 확장성을 얘기를 해요. 뭐 거기에는 A다치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썬더볼트로 얘와 얘를 썬더볼트로 연결을 해서 사용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장비를 같이 연결해서 이제 수루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요 장비를 가지고 쓰고 있다가 입출력 더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하나 사가 또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근데 그런 확장성이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기능적인 프리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THD의 다이나믹 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 트윈보다 조금 더 상향되어 있는 건 맞아요. 모니터 아웃 같은 경우에는 127dB까지, 그러니까 THD 플러스 N이 그 트윈 같은 건 120dB인데 얘 같은 건 127dB라고 하니까 7dB 차이 난다고 하면은 7dB인지 6dB인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꽤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뭐 단점은요, 장점이 워낙 다 많고요. 얘에 비하면은 아쉬운 게 없죠. 딱 한 가지 단점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 건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 초보자 입장에서 만약 이걸 산다고 하면 약간 오버스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트윈을 시작을 해요, 보통. 왜냐면 또 이 트윈하고 요거하고 연결성이 되게 좋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잘 연결해서 많이 사용한다는 거였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또 여기 중간에 토크백 마이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토크백용으로 사용하면서 인터페이스도 사용하면서 호환을 연결성도 같이 쓴다고 하면 너무 이상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 트윈 X로부터 시작하고요. 트윈 X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성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매달 이 업무를 하면서 500만 원씩 이제 내가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만큼 얘가 나한테 주는 만족도가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만약 문제가 돼가지고 뭐 다시 녹음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평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나의 브랜드 가치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내가 벌써 이런 여러 가지 음향 작업을 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이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막 배우고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트윈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연말연시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 만나면 또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